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중앙정부 핵심 관료들의 울산 방문이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필수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 첫 행사로 울산을 찾았습니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라는 다소 생소한 명칭의 산부인과 개소식에 참석하는가 하면 울산의 보건의료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도 함께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울산대학교병원 장애 친화 산부인과 개소식 참석과 지역 의료 환경에 대한 현안 청취를 위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이 임신, 출산, 여성질환 진료와 건강관리 등의 상담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산부인과를 말합니다. 이동과 접근성을 고려한 편의시설과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 리프트 등 장애 특화 편의 장비를 갖췄고 전담 코디네이터도 구축했습니다. 청각장애인 진료 시 수호 통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는 울산대학교병원 등 전국에 10곳이 지정돼 그중에서 8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울산대학병원은 장애 친화 산부인과 운영을 계기로 의료진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한층 노력해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울산대학교병원은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제대로 운영하여 지역 여성 장애인이 산부인과 진료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울산 지역 보건의료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도 함께했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의료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울산 어른 건립이 울산 시민들은 오랜 수건 사업이고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도 열심히 하겠지만 울산의 열악한 의료상황을 잘 이해해 지역의 특수성과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조 장관은 울산의 보건환경 개선과 지역 유일의 상급병원인 울산대병원의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울산대병원과 같은 거점 책임 의료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울산대병원의 권역의 필수 의료 총괄을 위한 여러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인력, R&D,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이번 울산 방문에서 지역 간 필수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 의료 혁신 시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해 울산시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남구와 울주군 일부 지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교통신호등 150개가 꺼지면서 일대 교통에 혼잡을 빚었고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비상발전기 작동으로 검은 연기가 발생하는 등 경찰과 소방에만 수백 건의 정전 관련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정전은 발생 2시간 20분 만에 복구됐으며 한국전력 울산지사는 옥동 변전소 설비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6박 7일간 일본 5개 도시를 방문한 해외 사절단 활동에 대해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지역 체육시설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해외 사절단 활동에서 일본 자매 우호 도시 중 하나인 구마모토시를 방문해 국제 마라톤 대회의 상호 참가와 청소년 교류 재개를 약속하는 한편 파크 골프장 조성 등 울산의 생활체육시설 강화에 활용할 여러 우수 사례들을 발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수야구장 시설 개선과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 전초도 공공 실내 테니스장 건립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성과도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초 수소 전기 트램 도입과 관련한 교통정책 토론회가 어제 울산박물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울산시의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에
지난 8월 23일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수소전기 트램 도시철도망 구축과 이에 따른 전반적인 교통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안정화 박사가 울산시에 비례 교통철도망을 주제로 도로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트램 제작업체인 현대로템의 정훈 실장은 수소 전기 트램의 기술력과 개발 현황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시민들의 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울산 동구지역위원장이 어제 실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내년 4월 10일 동구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을 외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우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실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빛 어린이병원 추진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시당은 현재 달빛 어린이병원이 전국에 57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울산은 한 곳도 없다며 울산에도 달빛 어린이병원이 지정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본부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 환자에게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는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외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을 말합니다. 19년 전통의 울산 최장수 프로그램 우리 동네 가수왕의 왕중왕전이 그제 울산 KBS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왕중왕전에는 올해 울산의 5개 구군에서 경연을 통해 선발된 9팀이 나와 올해 최고의 가수왕을 가렸습니다. 전동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동네 가수왕들과 인기 초대 가수들의 흥겨운 트로트 가락에 관중들도 덩달아 흥이 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스크 없이 보는 첫 왕중왕전. 부동의 인기 장르인 트로트까지 더해지니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우리 복지센터 가족들과 함께 왔는데 가수들이 너무 노래 잘하고 또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공연하니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트로트 팬이라 공연을 보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울산까지 왔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가수님들도 나오시고 다른 참가해 주신 분들 노래 많이 들어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왕중왕전엔 올해 울산 구군에서 열띤 경쟁을 통해 선발된 9개 팀이 나섰는데 지역 인디 가수들에겐 도전의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무대가 처음인데 정말 이렇게 그냥 참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고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년 퇴임 후 가수의 꿈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참가자도 있습니다. 큰 기회를 저한테 주셔갖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참 즐겁게 우리 진짜 그 후배님들하고 같이 즐겁게 놀다 가겠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연을 품고 마이크를 잡은 9팀의 참가자들. 공연은 12월 마지막 주 중 JCN 방송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조선업 구인단 해소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운영된 울산 조선업 도약센터가 내년부터 문을 닫게 됐습니다. 울산 조선업 도약센터는 운영 7개월 만에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목표의 200%를 넘을 정도로 활성화됐지만 정부의 지역 고용위기 대응지원 사업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운영 전망이 불투명해진 겁니다. 울산시와 동구청은 내년 정부의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계획대로 된다 해도 공백 기간 동안 센터 운영은 할 수 없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울산 시티투어버스가 12월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 버스로 탈바꿈합니다. 시티투어버스는 12월 한 달 동안 산타클로스가 루돌프 버스를 타고 울산 전역을 순회하며 버스 내에서는 감성적인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 연말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단장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티투어버스는 태화강역을 출발해 울산 그랜드휠과 사무대 숲을 경유해 태화강 국가정원과 울산 시립미술관을 순환합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하는 2023 벤처기업인의 밤에서 벤처기업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 공로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벤처기업협회에 속한 18,000여 개의 회원사가 참여해 벤처혁신 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과 입법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상입니다.
권병호 의원은 제21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위한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 통과 등에 공헌했다는 평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이 사설 서버 운영과 관련해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상원 의원은 현행 사설 서버 처벌법의 위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자유로이 게임을 즐기던 일반 게이머들까지 불법 서버 전문업자처럼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신임 노조 지부장에 강성 성향인 문용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제10대 임원 선거에서 문 후보가 53.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문 신임 지부장은 강성 성향 현장 노동조직인 민주현장 소속으로 제4대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상여금 900% 쟁취와 주 4일 근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현장 조직 지부장으로 재임 시절 2년간 22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던 이력이 있어 향후 노사관계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을 거란 관측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K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울산현대 축구단 선수들이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멀리서만 보던 선수들에게 축구를 배우고 사인도 받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몰며 축구 기본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엔 축구를 가르치고 있는 울산현대 축구단 선수들도 보입니다. 울산현대 축구단 소속 김영권, 서령우, 엄원상 선수가 일일 체육교사가 돼 재능 기부에 나선 겁니다. 학생들은 멀리서만 보던 프로축구 선수들에게 직접 축구를 배우면서 다양한 실전 기술을 신기해하며 따라해봅니다. 축구교실 이후엔 선수들의 미니 사인회도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평소엔 쉽게 만나기 힘들던 축구 선수들의 사인을 받을 생각에 마냥 즐겁습니다. 축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도 선수들과 함께 공을 차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슈팅하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선 지난해부터 울산현대 선수들에게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능 기부회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분들의 이제 재능 기부가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그리고 또 많은 시너지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울산현대 축구단 선수 개개인의 재능 기부가 울산 지역 학생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무학 좋은데이 나눔재단의 사랑의 겨울 김장 행사가 그제 대한적십자 울산광역시지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무학 좋은데이 나눔재단은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하는 한편 이종수 사장 등 무학 임직원과 좋은데이 봉사단, 적십자사 울산시 협의회 봉사원 등 100여 명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무학 좋은데이 봉사단은 지역의 봉사단체와 함께 미리 절여둔 배추에 갖은 양념으로 만든 속을 채워 넣고 완성된 김장김치를 10kg 박스에 담아 울산 지역 취약가구 127세대에 전달했습니다. 동구청은 어제 6.25 전쟁 참전용사인 고 박형래 육군 하사를 대신해 유공자의 자녀에게 금성충무 무공훈장을 전달했습니다. 금성충무 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무공훈장 중 세 번째로 높은 훈장입니다. 이번 훈장 수여식은 육군본부에서 시행 중인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70여 년 만에 훈장이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울주군이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건축 인허가 TF팀을 확대 운영합니다. 도시건설국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한 울주군은 온산읍 일대 추진 중인 SOL 샤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달에만 연면적 56,6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건축 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산읍 일대 추진 중인 5천억 원 규모의 고려아연 2차 전지 핵심 소재 생산 사업과 주식회사 STM이 삼남을 일대에 추진하는 2조 원 규모의 신형 배터리와 양극재 생산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TF팀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니스트 전기전자공학과 변영재 교수가 국내 전자공학
최고 권위상인 해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해동상은 해동과학문화재단에서 전자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인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변 교수는 수면 관련 디지털 의료 기술을 독자 개발에 상용화하는 데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아 해동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변 교수의 부친인 고 변증남 카이스트 명예교수에 이은 2대째 수상이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S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